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저도 모르게 몸이 막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처럼 쌀쌀해진 날씨에 마시면 딱 좋은 가을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모과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을이 제철인 모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목이 칼칼할 때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비결로 꼽히기도 하는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의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을에 수확한 생강은 그 향이 더욱 부드럽다고 하니까요. 이맘때 생강차를 담가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10월에서 11월쯤 만개하는 꽃을 따서 건조해 만든 국화차도 지금 마시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가을차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가을차 한 잔 마시면서 TV 더보기를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클릭클립에서는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염색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NGC 특선 다큐를 통해 2011년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밝힙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도로인데요. 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언제나 여러분에게 알찬 과학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클릭입니다. 승민 씨, 오늘 준비한 클립 영상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유경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에 자주 접하는 건데요. 바로 머리카락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염색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염색은 미용의 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염색은 언제 처음 시작된 걸까요? 염색에 대한 첫 번째 클립, 세계 염색의 역사.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염색이 처음 시작된 건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의 세스 여왕이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미용의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해나나무의 잎과 꽃에서 추출한 염료를 물에 넣은 다음 그 물로 머리를 감아 오렌지색으로 염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선 거북이 등껍질과 말린 올챙이, 새끼 사슴의 뿔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염색을 했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한 염색은 훗날 이스라엘과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등 다른 나라까지 널리 전파됩니다. 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승민 씨, 염색은 그럼 어떤 원리로 이 머리카락의 색을 바꾸는 건가요? 네, 그 답은 바로 머리카락의 구조에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겉으로 보기엔 매끈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생선 비늘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 비늘이요? 그럼 비늘처럼 껍질 같은 것이 달려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염색, 그 두 번째 클립, 염색의 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생선 비늘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큐티클이라고 합니다. 5겹에서 8겹의 껍질이 덮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큐티클을 들춰보면 머리카락에 피질이 있고
여기에 단백질 입자로 된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죠. 염색약은 바로 이 같은 머리카락 구조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데요. 보통 염색을 할 땐 2가지 약을 섞어 머리카락에 바릅니다. 그중 하나는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는 염료가 머리카락 표피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큐티클을 팽창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염색약의 또 다른 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머리카락 표피 속으로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서 염료가 메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비로소 머리카락에 염색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염색이라는 게 하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은데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염색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천연 염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경 씨는 천연 염색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요. 천연 염색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 천연 염색은 천연 헤나라는 염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클립이 바로 천연 헤나를 이용한 천연 염색법입니다. 집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염색법이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연 헤나를 이용한 천연 염색을 위해 먼저 분말 커피와 달걀, 물, 그리고 천연 헤나를 준비합니다. 이 재료들만 있으면 자연스러운 커피색, 즉 브라운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따뜻한 물에 분말 커피와 천연 헤나를 1대1 비율로 섞은 후 달걀 노른자 3개를 넣고 섞습니다. 이렇게 다 섞은 재료들을 머리카락에 바르고 머리카락에 호일을 두른 다음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요. 그리고 물로 머리를 헹궈주면 커피색으로 골고루 물든 머리카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클립에서 셀프 천연 염색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엔 꼭 미용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시중에 판매하는 염색약으로 염색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염색약을 사용하기 전에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진 않는지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패치 테스트란 염색약을 소량 덜어서 팔꿈치에 바르고 48시간 후에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는지 관찰하는 건데요. 이때 만약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그 염색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염색약은 우리 두피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신의 피부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앞으로 염색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2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제작한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NGC 특선 다큐인데요. 그중에서도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전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벌써 4년이 지난 사고지만 그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사고의 여파는 남아있는데요. 대체 그날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왜 방사능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NGC 특선 다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능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오늘 불후의 명작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3번째 코너죠. 한 가지의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사람이나 물자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 도로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2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2011년 3월 일본 미야기현 오사카 반도로부터 불과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이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은 직격탄을 맞아 폭발했고 방사능이 다량 유출되면서 전 일본인들,
더 나아가 가까운 우리나라까지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정도로 사고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파헤쳐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해상에서 일본 사상 최고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 규모는 9.0.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일본 북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9분 후인 오후 2시 55분 일본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곳엔 최소 인력만 남아 쓰나미에 대비했죠. 그로부터 30여 분이 지나고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일본 동쪽 후쿠시마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또한 직격탄을 맞고 침수되기 시작했는데요. 원전의 전원 공급이 모두 끊기면서 냉각 장치까지 멈추고 말았습니다.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선 전기가 꼭 필요한 상황. 이동식 발전기를 동원해봤지만 이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원자로 내부의 열과 압력이 상승해 폭발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다음 날 강력한 여진이 후쿠시마 원전을 통째로 뒤흔들었는데요. 그 직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자로 1호기를 감싸고 있는 건물이 폭발하면서 그 주변에선 평소보다 1000배나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는데요. 또 이틀 후엔 원자로 3호기가, 그 다음 날엔 원자로 4호기까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든 폭발은 막으려 애썼지만 그 시각 이미 방사성 물질은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진 걸까요? 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원전을 설계할 당시 기술자들은 쓰나미보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래서 원전이 지진으로 인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땅속 안반에 고정시켜서 건설하다 보니 건물 자체가 낮게 건설됐던 것이죠. 또한 원전을 쓰나미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파제 높이는 고작 6m로 설계했는데요. 당시 쓰나미의 파도가 대략 15m인 것을 감안하면 방파제는 턱없이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 수천 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원전으로 밀려 들어오자 디젤 발전기들이 침수되고 모든 전원이 끊기게 된 것이죠. 전원 차단으로 인해 냉각 장치가 멈추면서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했고 결국 건물 폭발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나미 발생 2주 후 후쿠시마 원전의 외부 전원은 복구됐고 원자로 내부의 온도는 서서히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원자로에는 로봇만이 접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일대는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데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면서 대재앙으로 번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금도 일본은 원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옥했던 토지는 방사능에 오염됐고 원전 주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후쿠시마 주민들이 안락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과 물자를 원활하게 이동시켜주는 도로. 도로는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책임지는 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도로인데요. 도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록에 의한 최초의 도로는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돌을 이용한 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도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로가 있는데요. 바로 로마의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로마의 도로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로마 도로의 기술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광활한 영토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고대 로마. 로마의 도로는 웅대한 규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건설 기술 면에서도 매우 뛰어났는데요. 그중 기원전 312년 무렵에 건설되기 시작한 아피아가도는 로마의 뛰어난 도로 건설 기술을 보여준 도로였습니다. 아피아가도를 살펴보면 중앙에는 2차선이, 도로 양쪽엔 보조도로가 놓여 있는데요. 도로 포장의 두께만 1m가 넘는 놀라운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로마의 도로는 훗날 여러 나라로 전파되며 서양도로 규격의 표준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 속 도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지능형 교통 서비스를 접목한 신개념 도로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바로 스마트 하이웨이인데요. 스마트 하이웨이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운전자 중심의 고속도로로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와 수원 나들목 사이의 11km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하이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일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운전자 중심의 고속도로 스마트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 자동 검지 시스템을 통해 차량 내 스마트 단말기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다거나 멀리 떨어진 앞 차량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 등으로 차선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주행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운전을 돕기도 하죠. 또한 고속주행 중에도 통행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요금소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해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하이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미래형 도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도로입니다. 네, 바로 태양광 도로인데요. 태양광 도로는 도로 자체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이 도로 위에 주차만 해놔도 전기 자동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에너지 발전소 도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과연 태양광 도로는 어떤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전기 엔지니어 스콧 브루소와 그의 아내 줄리 브루소가 개발한 태양광 도로. 이 도로는 길에 아스팔트 대신 태양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데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는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선 충전 기술을 통해 도로 위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윗부분은 강화 유리로 만들어 도로의 충격과 자동차의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태양광 패널 한 장에는 128개의 LED가 들어있어서 이 빛을 차선과 도로 표면 표지판으로 활용할 수 있죠. 또한 LED와 함께 열선도 내장되어 있어서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눈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돌을 쌓아 만든 고대 로마의 도로부터 환경은 물론 에너지까지 생각한 태양광 도로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로를 구상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사람과 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질 도로 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 태양광 도로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기술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미국 전역의 도로를 태양광 도로로 조성한다면 도로에서 생산되는 태양 에너지가 전 미국 국민이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고갈이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태양광 도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2011년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가 월등하게 저렴하고 연료 수급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이에 동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 세계가 다 함께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10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다학 시즌2. 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 후행학습을 해야 하는 아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학 공부법이 있다?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2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허술한 사이버 보안 체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로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예방 대책까지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적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보는 시간, 날씨를 그리다. 오후 6시 4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이야기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농악과 민요를 즐겼던 우리 민족. 특히 아리랑은 민족의 한을 담은 가장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후 아리랑 전승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후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다양한 컬러로 바이오리듬을 분석해 출시 1년 만에 국제 발명전 5관왕을 달성한 컬러 테라피 업체 정감의 권상림 대표. 차세대 여성 CEO로 거듭난 그녀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현대인들에게 알짜 생활 상식과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 헬스 라이프.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건강 식재료, 애호박과 오이를 잘 고르는 법, 그리고 제2의 사춘기라 불리는 여성 갱년기에 대해 알아보고 맛과 영양을 가득 담은 슈퍼 다이어트 푸드 히카마와 둥근 말을 소개합니다. 오후 8시 헬스 라이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메이커인데요. 메이커들의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렛츠 메이크. 수백만 원대의 자동 공작 기계 CNC 머신을 단돈 30만 원에 제작하고 버려지는 참치 통조림으로 LED 조명을 만들어내는 김영진 메이커를 만나보고 소지품 분실 방지용 화장실 선반 셀프락과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서로 보여주고 만들어보는 창의 체험의 장. 2015 메이크업 페어 서울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밤 10시 렛츠 메이크 채널 고정해주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대통령 경호관에서 신인 배우로 변신한 이미령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오전 9시 45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알차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가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궁 야간 관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 마칠까 하는데요. 고궁 야간 관람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매 계절마다 약 보름 동안만 진행하는 행사로 이번 특별 관람 기간에는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서 품격 있는 문화 행사와 풍성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경복궁에서는 젊은 청년 국악인들의 반짝 궁 콘서트를, 또 창경궁에서는 궁의 고즈넉한 정취와 어우러지는 퓨전 국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복궁은 11월 2일까지, 창경궁은 11월 1일까지 야간 관람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고궁의 야경을 즐길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가을엔 고궁을 산책하며 낭만적인 추억 쌓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